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2015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능 가채점 통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짜느라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대학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점수에 맞는 대학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합격 후에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정시 상담을 들으면서 대입 전략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정시 준비에 막연함, 불안함 다 지워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지략가시죠. 입시계 제갈공명 일산대진고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입시에서 중요한 게 사실 점수뿐인 건 아닙니다. 그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갖는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격의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입시계 황금 나침반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다음 주가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예상하신 대로 모든 성적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성적표를 받고 나서 수시 모집에 모두 합격하고 정시에 대한 고민이 전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이후에 대입 전략 고민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2015학년도 정시 방송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월 18일 목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1 무료 정시 상담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1 무료 정시 상담은요. 오는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1:1 무료 정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정시전략 입시 설명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신 잠실여고의 안영근 선생님과 그리고 서울문일고 교사이신 김혜남 선생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또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현장에서 국내 최고의 공교육 진학 전문가 선생님이 직접 무료로 1:1 정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참여 신청자는 모두 마감이 됐지만 추가로 대기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정시 전략을 고민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을 치른 고3 자연계 남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지난번, 원래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잘 나온 건가요? 아니요, 아이가 너무 떨었는지 모의고사 3년 동안에 수학에서 최저 점수가 나와서 본인도 많이 속상해하고 있고, 네. 저도 많이 좀 속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실수가 네. 많았나 봐요. 좀 아쉬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윤신혁 선생님께서 오늘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마 마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수능이 네. 이제 너무 쉬워서 저희 네, 아이가 맞아요. 첫째 아이라 많이 떨었나 봐요. 네, 맞아요. 뭐 네. 이럴 때 아마 어머니도 힘드시지만 학생은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네, 어머니 많이 네. 힘도 많이 주셔야 되고 또 어머니가 또 지혜로운 전략도 또 조언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어머니 상담 신청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원래 뭐 상위권 대학만 보다가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공부를 참 열심히 했었는데요. 이제 수학에서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성적 이렇게 보니까 과학은 정말 잘 나왔는데 수학이 네. 많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네.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어머니 말씀대로 이렇게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이렇게 쭉 한번 검토해 봤거든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검토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먼저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인데요. 국어 3.2, 수학 3등급, 영어 3.2, 과학 3.13, 평균 그래도 3.14등급 정도가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능 가채점 점수입니다. 국어에는요, 원점수 92점에 한 3등급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제 수학 B, 우리 학생이 가장 지금 결과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원점수 88점에 3등급 또는 한 4등급까지도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어는 95점에 2등급. 근데 과학은 생명과 화학 모두 다 그 원점수 47점에 각각 다 1등급 네. 이렇게 받은 학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학생 그 정시 희망하는 대학이요. 네. 이 가군에서는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도시공학과, 그다음에 한국교원대 생물교학과, 생물교육과, 그다음에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사전은 이제 수시도 지원을 했는데요. 자,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그다음에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의 자연계열 학과, 학부 등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점수를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일단 수능 가채점 분석 전에요. 내신 성적을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신 성적은 국수는 평균 한 3.14등급입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수준이지만, 이제 모든 고등학교의 성적이 그냥 기계적으로 볼 수는 없고, 우리 학생이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3.14 정도 되면 우리 학생이 다닌 학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교과 기본에 아주 충실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 영어 같은 경우도 보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등급대에서 출발했지만 3학년 1학기 때 2등급까지로,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잠재적인 학업에 대한 가능성은 이 학생부 성적만 봐도요, 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자, 어머니가 이제 수학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평소하고는 아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성적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수능 가채점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수능 가채점 결과 국어 A 원점수 한 92죠. 그래서 예상 등급 3등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위 누적 한 13% 이내 정도로 좀 될 것 같고요. 수학 B는 원점수 한 88인데 3, 4등급 정도 예상하는데 상위 누적이 한 23에서 25%까지 정도로도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수학이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이 난이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평소에 잘하던 학생들이 실수 한두 개 가지고도 이렇게 한 번에 덩어리져서 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원점수 95로 예상 등급 2등급 정도, 상위 누적 한 9.7%, 과학은 모두 사이좋게 다 원점수 한 47점이죠. 한 4등급, 1등급으로 상위 한 2.5% 이내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요, 수능보다 내신보다 수능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네. 수능이 못 나온 상황인데도 일단은 더 경쟁력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건 좀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점수를 정확하게 받아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 학생도 잘 알고 있다시피 수학 점수가 기대보다 못 나와서 일단은 지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을 조금 전략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과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교과의 유리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형들을 좀 잘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수학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수학을 완전히 빼긴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학생이 상위 한 6% 이내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 100분위로도 한 10% 이내 학생이니까 우리 학생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 중에 이 국수 영과 중에 수학을 빼는 학교는 거의 없어서 그래서 아마 그 모든 영역을 다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지표 기준 그리고 반영 비율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수능 그 영역별 조합에서 유불리를 좀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의 각각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과학, 탐구를 어떻게 반영하에 따라 다른 조합인데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기계적으로 1대1대1로 반영을 했을 때, 그러니까 25%, 25, 25, 25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표준 점수로 봤을 때는 예상 점수가 500점이고요. 근데 이걸 2대 3대 2대 3,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에 30% 반영을 하면 예상 점수가 한 501점으로 1점 정도 올라갑니다. 누적도 한 5.4%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수학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 점수를 많이 반영하면 반영할수록 우리 학생이 유리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대 3대 3대 2 과학 반영 비율이 줄어들면 이 표준 점수 예상 점수 490점대로 무려 한 4점대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 반영 비율이 가장 낮아지면은 491점대로 훨씬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죠. 네. 100분위를 보게 되면요. 100분위는 1대1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수인데 예상 점수 352점이죠. 근데 역시 그 수학 교과가 많이 반영이 된 2대 3대 2대 3으로 하면 과학 교과가 들어간다고 받쳐준다고 해도 표준 점수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현저하게 나는 상위 누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요. 표준 점수를 반영했을 때는 2대 3대 2대 3 과학 교과를 많이 반영하는 그런 전형 그 비율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100분위보다는 그다음에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영역별 그 비율에 따라 유불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동점자 대비했을 때는 어떨까요? 네, 이제 동점자 대비해서 과목별 유불리를 좀 따져보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학생의 그 점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우리 학생이 이제 표준 점수로 산출을 해봤을 때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한 500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국어는 동점자 평균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표준 점수 기준에서 한 마이너스 1점, 수학 한 마이너스 4점 정도 되죠. 영어는 한 0점 정도 되는데 과학 탐구는 한 10점 정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100분위로 따져봤을 때 보면요. 자, 352점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국어는 한 마이너스 2점 정도, 수학은 마이너스 12점, 100분위로 했을 때 훨씬 더 손실이 큰 것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과학 탐구에서 100분위로 했을 때 플러스 9점인데 표준 점수보다 한 1점 정도 2점이 더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네. 표준 점수가 훨씬 더 100분위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극소화되고 과학은 조금 더 극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치호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지금 수능이 2, 3등급 정도의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정시 지원을 짤 때 특히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예, 그 상당히 어려운 점수대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이제 최상위권은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현실적으로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요. 우리 학생도 사실은 다군 선택이 좀 순조롭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예, 중상위권에서도 사실은 이제 가군, 나군 선택은 좀 좋은데 다군 선택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최상위권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순조롭게 가군, 나군, 다군의 현실적인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꼭 가고 싶은 한 개 군을 만약 이제 선정하게 되면 다른 군에서는 좀 높낮이를 조절해서 안정과 적정과 도전을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아울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좀 분석을 해볼게요. 윤신혁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앞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살펴보니까 사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점수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턱대고 막 높은 대학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점수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는 대학을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좀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일단 가군에 있는 대학들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군에 있는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도시공학과 두 개를 살펴보면요. 서울시립대는 표준 점수를 100분위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준 점수를 보는 것보다는 약간 불리함이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80% 반영하고 학생부 20% 반영하는데 반영 비율을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20, 30, 20, 30. 그러니까 우리 학생한테는 어느 정도 유리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도 보면 3.25대 1, 그다음 도시공학 2.83대 1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단순 원점수 합산으로 봤을 때는 그 나온 여러 가지 이렇게 지표들이나 정보들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좀
적정할 것 같다라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이걸 상향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함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100분위 점수로 변화의 점수 지표가 활용된다는 점,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율이 30이어서 그 과학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동일 점수대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상향이라고 했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여기를 지원했을 때 반드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가군의 한국교원대인데요. 한국교원대 생물교육과입니다. 8명 모집하는데 100분위 지표를 반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그 점수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수학에서 한두 문제 실수한 게 100분위에서는 편집 점수도 훨씬 더 큰 편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100분위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했을 때는 훨씬 더 예측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인 수능 100%, 2단계 수능 90에 면접 10% 되는데 면접은 교직에 대한 적성, 인성에 대한 면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수능 반영 비율은 보시면 국어가 17.5, 수학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가장 많은 반영 비율을 네, 가지고 네. 있죠. 그러니까 수학 비영의 10% 가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학생한테는 아주 그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여기는 보면은 그 원전수 단순 합산으로 보면요. 원전 단순 합산으로 보면은 하향 또는 안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적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 언뜻 보기에는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좀, 왜냐면 불리함은 있지만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이제 정보 디스플레이어 학과인데요. 표준 점수 100분이 변환 점수죠. 수능 100%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수 영과에서 20, 35, 25, 30인데 수학이 25% 정도 반영하고 영어가 한 35, 수학이 35%죠. 네. 그 다음에 영어가 25%니까 우리 네. 친구한테는 더더욱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수 단순 합은 적정인데 반영 비율이 35죠. 과학이 35고 그다음에 과학이 20이어서 불리함이 극대화되어 있고 장점이 약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약간 좀 이런 전형의 지원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나군에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었는데 한양대 도시공학과입니다. 표준 점수 우리 학생이 유리하죠. 그래서 표준 점수 점수 지표를 사용하고요. 수능 90이 학생부 10입니다.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은 국어 20에 수학 30이지만 과학도 두 과목을 다 반영하면서 30%를 네. 반영을 하죠. 그래서 작년도 이제 4.20대 1이었는데 우리 친구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전형, 그러니까 표준 점수 반영했죠, 과학 30% 반영했죠, 그 다음에 수능 100% 반영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까지 조언을 주셨는데요. 그럼 유진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포인트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인트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제가 그 어머니 사실 그 어머니나 아마 당사자도 굉장히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학생의 이 점수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제가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생활기록부의 진로 희망 이런 데 보니까 우리 학생이 그 의학이나 아니면 약학 관련된 뭐 개발 연구원이나 뭐 이런 뚜렷한 소신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네, 화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네. 화학 동아리에도 들고 이제 제약회사도 찾아가서 한번 보고 동아리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수시 네. 지원한 거나 이제 정신희망대학을 보면 사실 자연계열 전 영역에 있어서 지원을 그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학과 결정 어머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공 결정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약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PT 시험도 생각했었는데 네네. 그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음. 그쪽을 포기하게 된 거. 담임 선생님도 PT 시험 쪽으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 그러면-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어머니 혹시 그러면 그 이번 지원을 할 때 그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본인은 이제 많이 원하는데 네네. 저희도 이제 이번 성적을 받아보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영어 네. 수학 때문에. 네. 근데 한 번 더 재수를 하면 마음의 심적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학에 가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나중에 네. 대학을 가더라도 거기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뭐 대학원을 그렇군요. 가도 되고 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자기 이제 미래를 계속 잘 풀어가면 되거든요.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포인트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드릴 텐데, 정시 지원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학생의 점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내신보다 수능을 더 많이 반영한 대학, 그 다음에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순서입니다. 과학을 가장 많이 반영한 대학을 찾으셔야 되고, 수학을 가급적 적게 보는 그런 대학을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100분위 보던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니 질문에 드린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2015년 입시 목표가 좀 분명히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격하면 좋고 안 되면 재수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좀 방향성을 잃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한번 넣어보고 말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시 목표 좀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확하게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입시 정보에 대한 흐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실제로 수험생들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대세인지 이걸 파악하셔서 그 흐름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시 결정의 주체는 사실 부모님 마음이 안타깝지만 분명한 건 학생이라는 사실을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학생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요. 그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하고요. 그 결과가 나빴을 때는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정시 추천 대학 좀 짚어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군을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일단은 가군에서 보면요. 일단 인하대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는 하향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수학이 30%지만, 자, 수능 100%라는 전 장점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도 지금 우리 학생이 적정해서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표준점수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탐구 반영 비율이 25% 좀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상향 지원 관점에서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한양대 우리 학생 희망대에서 말씀드렸듯이 탐구 두 과목의 수능 100%에 그 탐구가 30% 반영되는 거. 근데 나군에는요, 인하대 간호학과를 하향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호사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병원이 치료보다는 케어의 방향으로 변환하고 있다. 이 점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홍익대, 그 다음에 적정에서는 한양대 도시공학과, 그 다음에 상해 한양대 화학과. 한양대가 많이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의 점수 특징상 한양대 전형이 상당히 유리한 쪽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아까 이치우 선생님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도 고르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다군의 한양에서 인하대, 그 다음에 뭐 적정에서 숭실대, 홍익대 정도를 찾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군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수대에 딱 우리 학생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조언 바탕으로 전략 잘 짜시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계 고3 남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요.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로는 수학보다는 과학이 유리하고 100분위보다는 표준점수 활용이 유리함을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입시 결정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인식으로 최선의 전략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에는 상향 수준으로 한양대, 그리고 적정수로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나군에는 상향 수준으로 한양대, 적정으로도 한양대입니다. 그리고 다군에는 상향 수준으로 홍익대,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 그리고 적정 수준으로 숭실대 화학과를 추천합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